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유식해 보이지 내가? 이때 이제 하고 끝내려고. 자기 자랑한 거야 방금요? 예. 아, 알았어요. 그래갖고 어깨에 지금 뽕이 이만큼 들어갔어 내가 볼 때 지금. 100점 만점 110점. 스웨덴에서 왜 스웨덴가? 스웨덴 스웨덴이 왜 이렇게 스웨덴을 잘할 저기서 고향까지 웃고 있는데. 인생 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원래 저희가 웅이사랑 고 작가님이랑 저랑 옛날에 이제 인생 공부 팟캐스트 할 때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인생 공부 보이는 팟캐스트를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뼈아대에서 우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피디님들이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피디님들이 똑쟁이가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똑쟁이여갖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기가 공부한 거 나눴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인생 공부를 다시 부활시켜갖고 체인지 그라운드 피디님 중심으로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공부한 얘기를 앞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생 공부라서 엄청 스펙트럼이 넓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눴으면 하는 얘기들을 체인지 그라운드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함께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기쟁이 연PD님 함께 출연해 주셨는데요. 요즘에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인기가 감사합니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막 댓글에 연PD님 너무 좋다고 막 입사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예? 지금 스타 PD 돼갖고 어깨에 지금 뽕이 이만큼 들어갔어 내가 볼 때 지금. 예? 우리 연PD님 좀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만든 영상들도 본인이 나레이션하고 본인이 직접 만들고 뭐 잘 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도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연PD님이랑 그 폭로전 했구나. 폭로전. 폭로전 했는데 나한테 말렸잖아요, 그렇죠? 네, 실패했어요. 폭로는 실패했고 오늘은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잘할 수 있는 이야기, 진짜 잘하는 얘기 좀 준비했는데 오늘 무슨 얘기 해주실 거예요? 그 지난 편에 마지막으로 신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웨덴 전문가 연PD와 함께 스웨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댓글에 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저 뭐 스웨덴 소설 읽었는데 궁금해요. 스웨덴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래서 스웨덴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해가지고 오늘은 주제가 스웨덴은 지상낙원일까? 네, 입니다. 그 주제로 스웨덴은 천조국일까? 네. 스웨덴은 진짜 천조국일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헬조선 하니까 맞아요. 그 도망가고 싶은 나라가 몇 군데가 이제 미국, 독일, 뭐 스웨덴, 북유럽, 뭐 북유럽 얘기하는데 연PD님이 이제 스웨덴에서 왜 살아봤죠? 저는 2014년도에 교환학생을 그래서 맞다. 스웨덴 전문가였지. 그래서 스웨덴 전문가니까 준 전문가로서 네. 스웨덴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서 교환학생 했던 경험과 이게 너무 제 주관적인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스웨덴은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책인데 이건 한국에서 한 4년 동안 주한 스웨덴 대사를 하셨던 분과 그리고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30년 동안 근무하고 계신 공공외교실장이 분이 같이 쓰신 책이어서 준비 이거를 너무 깔끔해. 100점 만점 110점. 네, 객관적인 내용을 좀 준비하려고 같이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이제 스웨덴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해서 느꼈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웨덴은 정말 천국일까라는 이렇게 구성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이제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좀 덜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나오겠네. 좀 네. 찬찬한 오류가 나오겠네, 그렇지? 네. 찬찬한 일반화의 오류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웨덴에 그래서 이제 교환학생인데 왜냐면은 저는 교환학생 미국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다음에 뭐 많은데 보통 미국 생각을 하는데 왜 스웨덴 갔다 오게 됐어요, 교환학생? 저는 사실 스웨덴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제가 3학년 2학기 때 이제 조기 졸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4학년 1학기 때 이제 하고 끝내려고. 자기 자랑한 거야 방금요? 예. 알았어요. 역시 우리 근데 피디님 나랑 비슷해. 제 친구가 자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학교에 가서 페이스북에 하나를 올린 거예요, 사진을. 근데 보니까 대학교 내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이 비키니를 입고 이제 선탠을 하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태닝을 하고 있는 사진. 제가 그걸 보자마자 나 휴학하고 교환학생 준비해야겠다. 미국 날아가야겠다. 제가 그때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 공부해야겠다 하고 이제 휴학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토플 점수를 그냥 저냥 맞추고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제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뭐 교육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북유럽에. 네, 너희들은 혹시 핀란드 사람들이 뭐 어린 사람들부터 뭐 시장 상인들까지 영어를 다 잘 쓰는 건 알지? 그래서 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영어 단어 몇 개를 쓰는 줄 아니? 라고 하셔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몰라요. 근데 2,000개. 2,000개만으로도 그렇게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핀란드 교육과 관련된 영상을 다 찾아봤어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나 핀란드 가야겠다. 우리나라 핀란드 교육에 관심 많으니까 가야겠다 했는데 제가 토플 점수가 턱걸이어서 거의 지원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스웨덴은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 합격해서 가게 되었어요. 딱히 관심은 없었구나. 운명이었잖아요. 맞아. 인생 네. 운이야. 인생 운이야. 그렇게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행운이 됐네 결국에는. 네,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제 최고의 선택.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스웨덴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한국 분께서 꼭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한 5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교환학생 전문가 심준 박사가 주는 교환학생 꿀팁! 교환학생 꿀팁은 뭐냐면은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영어권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교환학생의 원칙은 뭐냐면은 너네 한 명 와라. 우리 한 명 보낼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등록금이 되게 중요한데 본 교회만 원래 등록금을 내지 가는 학교에는 등록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나가려는 학생은 많은데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지 않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교환학생이 이루어졌다가 지금 거의 많은 학교가 교환학생 이 제도가 많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익스체인지가 아니에요. 교환학생이 영어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학점을 인정받아야 되니까 돈을 내야 되고 그 해외 대학교도 일정 부분 돈을 내야지만 지금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좋은 대학교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안 내면 그거를 되게 교환 학생을 당연한 건데 그걸 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제가 다니는 성균관대도 그랬고. 근데 그래서 너무 우리 학생들이 돈이 없는데 미국 같은 데는 돈이 또 더럽게 비싸거든요. 미국도 내고 뭐도 내고 그래서 너무 비싼 거야. 우리 교환 장학생을 몇 명 뽑아주지도 않고 제가 갔다 왔다가 우리 후배들한테 제가 말했죠. 제가 이제 교환학생 갔을 때 스웨덴 친구를 만났거든요. 너무 똑똑한 거야, 얘가.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근데 내가 넌 영어를 왜 이렇게 잘해? 스웨덴에서 자기가 못하는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내 후배들한테 걔가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애들 영어를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으로.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후배들을 덴마크랑 스웨덴 이런 데 교환학생을 많이 보냈어요, 실제로. 너무 좋다고,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환학생이 관심이 많으시면은 왜 덴마크랑 스웨덴이 좋냐? 거기는 학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서 안 보내도 거기다 우리가 등록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는 나름 이렇게 좀 젊은 인력을 유치하려고 잘 차보면 장학금도 있어요. 심지어 거기는요. 그래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로 교환학생을 가보면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동안 유럽 여행 진입장벽이 났기 때문에 유럽 여행도 싹 하고 오고. 신 박사가 주는 교환학생 꿀팁 여기서 끝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건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던 게 스웨덴은 어떤 언어를 쓰나요? 였어요. 네, 스웨덴은 스웨덴 언어를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왜 궁금해하냐면 북유럽은 스위디시? 네, 스위디시. 근데 워낙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어린 아이들부터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가 뭐 공용어가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웨덴어가 공용어고 근데 저도 가면서 놀랐던 게 하루는 제가 이제 아침에 헬스장을 가려고 이제 막 걷고 있는데 어떤 강아지를 들고 있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갑자기 막 스웨덴어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데 나 스웨덴어 못한다고. 근데 갑자기 이런 빠르게 바로 영어로 바꾸셔가지고 내 강아지가 이렇게 조그만데 지가 이만한 줄 알아서 막 너한테 짖을 수도 있다고. 근데 무서운 애 아니니까 겁먹지 말라고를 바로 스위치 바꾸듯이 영어로 그걸 막 잘잘잘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생 실습도 운이 좋아서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이 두 곳에서 교생 실습을 했었는데 스웨덴에서요? 응 교육학 수업을 들었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제 또 그런 기회가 생겨서 갔었는데 우선 그 초등학교 얘기를 해보면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이제 배워요. 근데 제가 다녔을 때 그 초등학교 분위기랑 거기 분위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뭐 물론 우리나라 뭐 원어민 선생님도 있지만 우리는 뭐 문법 배우고 이렇게 외워서 하는데 거기는 정말 활발하게 교류가 일어나요. 영어 시간 내내. 그래서 선생님이 뭐 스웨덴어 그리고 영어로 뭘 설명해주면 애들이 막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서 영어를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뭐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동양에서 온 아시안이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저한테도 와서 막 묻는데 뭐 한국은 어디냐? 그래서 너네 나라 뭐 김정은 거기 아니냐? 막 물으면 하는데 그걸 영어 없이 그냥 영어로 가차없이 막 묻고 물론 문법적인 세세한 거는 틀린 게 많아요. 근데 내가 틀리든 말든 난 그냥 영어로 하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영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 있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자신감이 있고 두 번째는 TV 방송 때문이에요. 스웨덴이 그 나라가 작고 인구 규모도 적고 그리고 방송 시장 그것도 작고 수요도 작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굉장히 적고 대부분 영미권에서 수입해오는 형태예요. 예리한 발견인데? 그래서 대부분 방송이 그냥 영어, 영국, 미국에서 온 미드 그리고 리얼리티 쇼. 그래서 더빙도 안 돼 있고 그냥 스웨덴 자막으로만 다 송출이 되더라고요. 훌륭한데? 그래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온 거를 그냥 집에 와서 TV 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주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스웨덴 애들도 이 나라가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미국 문화에 많이 심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팝송 듣고 미드 보고 비슷한 게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고 작가님도 있는데 고 작가님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예? 그런 게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 문화에 심취해 갖고 일본어를 마스터한 사람들이 있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이 많은 사람 그 덕후들이 있어요. 덕후들. 근데 진짜 대단해요. 왜냐면 딱 일본어를 본 적이 없는데 일본어를 알아듣고 일본어를 읽을 줄 알고 너무 신기해. 내가 그거 볼 때 게임에 빠져갖고. 그다음에 막 삼국지 같은 거 다 일본어로 하고 막 그랬어요. 그 고 작가님 세대들은. 우리 세대는 나는 그냥 30대고 고 작가님 40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 고 작가님 70년대생이죠? 내가 80년대생. 우리 연필님도 80년대생이죠? 90년대. 아 그렇구나. 묻어갈라 그랬는데 안 되는구나. 너희 세대들은 그거구나. 알았어요. 네. 예, 아무튼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얘기하는 게 제 옛날에 싱가포르 군림 때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장비 업체가 여기저기가 있는데 저 아는 형이 이제 스웨덴으로 장비 업체 그 출장을 갔다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뭔 얘기냐면은 자기가 진짜 스웨덴 가서 난 원래 스웨덴 사람들이 똑똑한 거 알고 있었는데 문화가 좋은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스웨덴 엔지니어가 한 8, 7명이 들어있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180도 변하면서 그 사람들이 스웨덴 말만 쏘겠다가 8명, 9명이 바로 영어로 바꾼다는 이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 그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그거 보고 놀랐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스웨덴 말이랑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 스웨덴 말이랑 영어랑 비슷해. 되게 비슷해요. 그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 거의 뭐 커뮤니케이션 스펠링까지 거의 비슷해요, 진짜. 맞아. 그냥 우리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뭐 5개 국어 한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나라 5개 국어 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당연히 우리 미국 사람보다 중국어랑 일본의 진입 장벽이 낮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스페니쉬 이제 뭐 영어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독일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갈래가 큰 게 뭐 비슷한 데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 잘하더라고요, 진짜. 맞아. 예, 근데 난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단순히 나는 단어만 비슷해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문화적인 게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아주 꿀팁이네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은 스위디시랑 잉글리시를 다 잘한다. 다 잘한다.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해결이 되었고 이제 두 번째 질문.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북유럽이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는데 또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금을 많이 내면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나요? 나도 궁금해. 네. 다 거짓거를 면모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예전에 그 이케아 CEO가 스위스로 이민을 갔어요.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한데 그게 한 70년도에 이민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최상위 고소득자에게는 5%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는 소득의 80%를 소득세로 내게 했다고 해요. 아니, 나 같아도 그럼 스웨덴 안 살겠다. 네, 그리고 부유세는 30% 정도?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이민을 갔는데 이제 그 일화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지금도 스웨덴이 그런 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많은 세율을 적용해요. 소득세는 한 30%에서 40% 정도. 근데 지금 많이 변한 게 그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는 모두 폐지가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세금을 많이 떼는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냐? 우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학업비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랑 다르게 사교육비가 전혀 들지가 않죠. 그리고 의료비도 비싸지 않아요. 낼 때도 있지만 뭐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흔들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딱히 지출할 때가 외식? 그리고 뭐 식료품? 근데 외식도 많이 안 해요. 외식도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요새 서울이랑 외식값이 비슷하고 근데 비싸다 보니까 많이 마트에서 사서 요리를 하는 편인데 식료품도 우리나라랑 뭐 비슷하고 과일 같은 거 훨씬 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은 연필님은 교환학생에서 1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놀러도 자주 갔어요. 그렇죠? 한 두세 번 더 갔죠, 놀러를 그냥. 맞아요. 그래서 가서 뭐 장기 놀러를 왜냐면 친구들 만나러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름 업데이트가 많이 꽤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창에도 친구 보러 갔다 왔잖아요. 친구들 만나러. 그래서 거기 있을 때 물가가 어땠어요? 그때 최근에 가보니까. 한국이랑 그냥 비슷해요. 아, 그 정도예요? 네. 그럼 한국보다 비싸다고 한국이 많이 물가가 오르긴 네, 올랐어. 올랐어.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돈 쓸 때가 뭐 외식비 그리고 명품 사는 사람 있지만 뭐 명품 그리고 집, 차 근데 이런 거는 뭐 대출 받아서 쓰면 되니까 딱히 돈 나갈 데가 없더라고요. 박사님도 수입 많고 세금도 많이 떼시는데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뭐 그럼 명품도 나는 안 없죠. 사시고 나는 명품 하시니까 안 사니까.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계를 뭐 세금 많이 떼지만 그렇게 돈 많이 나가는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서 제가 하나 좀 뭐라 그럴까 보통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 하나만 솔직하게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한 스웨덴이 40 몇 프로일 거예요. 이제 최고소득이 거의 50%인 가까울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요즘에 38%까지 했어요. 지금 40까지 올라갔죠. 최고소득 3억인가 3억 얼마 넘어가면요. 그렇지? 5억인가 넘어가면은요. 아무튼 되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세금을 많이 내요. 고소득자가. 진짜 많이 내요. 그 대신 우리나라 이제 소득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 5억이라는 게 5억 번다고 내는 게 아니고 그 공제되는 번 돈 빼고 5억 넘어야 이제 소득을 다 내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고소득자는 적게 내는 편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인가요, 고 작가님 그 책? 국가는 내 돈 어떻게 쓰는가 진짜 명제예요, 여러분. 그게 고 작가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세금을 어떻게 우리나라는 세금을 적게 걷기 때문에 복지를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자한테 다 걷어야 된다. 안타깝지만 세계 수준으로 봤을 때 실제로 숫자는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많이 냅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그냥 세금을 많이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되게 이게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스웨덴은 되게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자도 30 몇 프로 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게 이 복지라는 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웨덴을 공부해 보면은 왜냐면 이제 보편적 복지하면 스웨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로 많이 가고 싶으면 스웨덴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파보니까 이게 저도 보편적 복지가 더 많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 내는 거에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그래서 깔끔하게 고 작가님이랑 세금 뭐 절세할 생각도 안 하고 깔끔하게 다 내자주의거든요. 왜냐면 그게 어디 좋은 데 쓸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편적 복지가 스웨덴처럼 왜냐면 스웨덴 너무 좋아 보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다가 팩트입니다. 다음 얘기는 또 뭔가요? 네, 이제 세 번째 질문. 워라벨이 정말 있을까? 음. 네, 스웨덴은 워라벨 유명하죠.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워라벨은 실제로 있어요.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주로 뭐 7시에서 7시에 출근하거나 8시에 출근 해서 이제 회사가 정해놓은 그 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바로 칼퇴를 하는 편이에요. 누군가가 뭐 야근을 요구하거나 야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또 어느 정도 직급 이상 올라가면 워라벨이 무너집니다. 제 지인 중에 이제 스웨덴 분들인데 CEO가 있고 그리고 그 CEO의 오른팔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이 둘이 일하는 걸 보면 밤낮 없이 일해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주말에도 이메일 주고받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일하고 한 분은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데 출장 갔다 오고 집에 가족들이 아이들도 있는데 일주 있다가 또 다른 나라 떠나고 그러니까 워라벨이 어느 직급 이상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내가 낮은 직급이든 높은 직급이든 간에 언제든 워라벨을 요구할 수 있고 그게 마땅한 문화라는 거 네, 기억하시면 좋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스웨덴 살든 어디 살든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제가 높아요? 네. 키가 크니까. 근데 제가 월요일 얘기도 해드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천조국들이 이제 워라벨 기준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대표적으로 워라벨이 제일 없는 데가 어디냐면은 역설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문화를 갖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워라벨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 한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그 실리콘밸리 살만 봐도 맨날 막 새벽에 들어온다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만 찾아봐도 너무 쉽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그 노동법이 이제 점점 강해져갖고 52시간도 무조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뭐 중소기업은 사실 거의 안 지켰지만 대기업 위주로는 그거에 대한 야근 수당도 잘 주고 그랬어요. 근데 뭐 미국은 야근 수당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진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난 우리나라 야근 수당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뭐냐면은 그 야근 수당이 너무 보편화되니까 그냥 그래 늦게까지 하면 야근 수당 나오니까 삼성에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하고 집에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이거 하면 야근 수당도 나오는데 그러면 천천히 하고 가지. 근데 미국은 일의 효율이 왜 높냐면 야근 수당이라는 게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제 친한 형이 퀄컴, 세계적인 기업이죠. 퀄컴의 통신으로 세계적인 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그 형이 거기 책임연구원 이제 박사를 받고 미국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진짜 일을 치열하게 하면 새벽 2-3시까지 자주 한다는 거야. 근데 좋은 점은 뭐다? 2-3시까지 했으면은 이메일을 이제 2-3시까지 보여준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날 좀 늦게 출근해도 딱히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왜?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2시까지 일했어도 너 내일 8시까지 출근해 이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막 3시에 자는데 어떻게 8시까지 출근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신뢰 사회에서만 가능한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랑 뼈아대가 때려 부셔야 될 이 저신뢰 사회 문화인데 그래서 스웨덴 같은 나라도 진짜 되게 고신뢰 국가예요. 고신뢰 국가. 이런 게 사실 천조국의 핵심이죠. 구조적인 거를 말하기 전에 개개인의 문제에서 근데 이거는 좀 뭐 알이냐 뭐 닭이냐 알이냐 이게 먼저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선순환에 들어가서 스웨덴은 고신뢰 사회고 그 고신뢰 사회가 이런 천조국의 핵심이고 그런 뼈대를 중심으로 어떤 이렇게 좋은 문화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워라벨이 보통은 있지만 거기도 이렇게 뭐랄까 직급이 올라가서 책임이 맞아요. 많은 직급은 뒤지게 일해야 된다. 얄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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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케바케다. 네, 예. 케바케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제가 아는데 되게 그 워라벨이 높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막 우리나라 헬조선이다 맞아요. 헬조선인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요. 되게 막 내수만 장악하고 그런 대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최근에 뭘 했냐면은 그 남자 육아휴직 강제 육아휴직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 육아휴직도 막 신청 비율이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뉴스 나올 때 항상 1빠따로 나오는 게 남자 육아휴직이 1빠따로 나오는 게 스웨덴이에요. 그래서 스웨덴 어린이집 가면은 아빠들이 이렇게 뚜루룩 앉아 있어. 아빠들이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 놀이터에도 정말 많아요. 그게 되게 좋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그 어린이집에 아빠가 되게 많이 있다니까 아빠들이 수업 참여를 많이 해갖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멋진 나라다. 제가 그때 그거를 좀 배웠었죠. 다음은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이민자, 난민들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민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웨덴 내에서 이민자, 난민에 대한 인식은 케바케예요. 이민자한테 정말 관대한 사람들도 있고 배척하고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최근 들어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난민들이 대거 유입되는데 이분들이 사회에 전혀 통합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들만의 집단을 형성하면서 막 스웨덴은 불만을 표시하고 근데 데모하는데 되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막 불 지르고 차 부수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강력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혐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또 반대로 내가 여기 와서 잘 사회에 통합하고 스웨덴어도 열심히 배우고 여기서 실력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는 언제나 환영, 관대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레퓨지죠, 영어 레퓨지. 그러니까 제 이민자도 스웨덴 때 나 오늘 왜 이렇게 유식해 보이지 내가? 나 왜 이렇게 스웨덴을 잘 알기 저기 고약하게 웃고 있는데 스웨덴에서 이렇게 잘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냐면은 자막이 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또 눈물 날라 그래. 교환학생 때 왕따였어요. 그 친구가 유일하게 스웨덴에 하나 있어갖고 스웨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뭐였냐면은 스웨덴은 90 몇 프로가 블론드 백인이에요. 진짜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90% 이상이 백인인데 엄청 높을 거예요. 그 비율이요. 근데 제 친구가 흑인이었어요. 스웨덴은 완전 반전이죠. 스웨덴 친구인데 흑인이었어요. 흑인. 이디오피아에서 독립한 에리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전쟁 때문에 아버지가 이민을 가고 걔가 이제 거기서 이민 2세대였어요. 내 친구가 아망이라는 친구가. 근데 이 친구는 워낙 인종차별을 거기서 많이 받아서 진짜 친구가 강해요. 저보다 2살 어린데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살아갖고 진짜 친구가 강해요. 그렇게 스웨덴이 고신뢰 사회고 의식적으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너무 많이 당한 거야. 그러니까 축구팀인데 막 자기 축구팀한테도 막 맞고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이민 잘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본인이 이민자인 거야. 본인이 이민자이기 때문에 선진국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민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피해자였으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약자였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 게 핀란드는 아직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그때 막 핀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슨 교육 1위, 정치 청년도 1위에서 우리나라 선진국을 알려졌는데 핀란드는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왜? 이민자에 대한 정책이 되게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스웨덴만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민자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럼 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 우리도 막 이민자 막 다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아직 저신뢰 사회고
그렇게 이민자를 받아들일 만큼 우리나라 문화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되게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스웨덴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그 말메라는 도시에 그게 이민자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제가 말매했던. 예, 그 폭력이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옛날에 스웨덴도 이민자를 받는데 거부감이 없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거기가 막 할레마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막 말 그대로 차량 테러 이런 거가 다 이민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웨덴도 이민의 그 레퓨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난민을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민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난민이죠 난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미그랜트랑 그러니까 레퓨지랑 헷갈렸어. 난민이죠 난민. 난민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게 많아져서 그 정도 선진국 국가가 지금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아직 솔직히 이민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다고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에서는 저는 준비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인종차별 진짜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해서 막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특히 종교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때 되게 융합이 되기가 쉽지 않은 문제. 우리나라가 뭐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종교함이 있지 종교 역사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민자 얘기 나오기 우리나라 얘기도 한 건데 아무튼 그 이민자랑 난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그 나라의 진짜 수준이 결정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멀었죠. 우리나라처럼 진짜 레이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가 없어요. 모든 민족에 대한 그 비속어가 다 있어. 우리나라는 깜댕이 새끼, 양키 새끼 뭐 여기 다 이렇게 이거 조금만 색깔 우리랑 다르면 동남아에서 왔다고 뭐라고 무시하고.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먹고 살만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한참 멀지 않았나. 그래서 이민자랑 이런 게 이렇게 방송 나오면서 아 이민자와 난민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수용하다 뭐 배척하다 그런 우린 거기까지 아직 가기도 멀었다니까요. 아 저 나라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일단 딴 나라부터 공부해보고 난민 같은 거, 이민자 같은 거 이렇게 난민 같은 케이스, 이민 같은 케이스를 많이 받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었나? 그럼 공부를 해보고 해야죠. 왜냐면 공부하면 다 그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민자 얘기를 해주셨고 네, 이제 마지막 다섯 다섯 번째 번째. 질문. 스웨덴의 겨울은 혹독한가요? 이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거 들어봤는데 스웨덴이 되게 길쭉해요 나라가 그렇죠? 되게 길쭉해갖고 깜짝 놀랐어. 내 친구는 그 말매는 되게 남부 쪽일 거예요. 맞아. 내 친구 되게 북쪽에 살았거든요. 그게 겨울에 혹독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가 백야가 있고 여름에는 10시까지 해가 안 진대요 북부는요. 그래서 그 축구하고 그러면 두드러 맞는데요. 조용히 해야 된다고. 왜냐면 10시까지 해가 안 지니까 애들이 축구를 9시 10시까지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낮이 짧을 때는 만약에 오후에 눈이 내려버리거나 그러면은 오후 1시, 12시부터 어둡기 시작해갖고 밤이 막 2시 막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이래요. 진짜 난 뭐 제가 옛날에 토론토 살 때도 거기가 위도가 좀 높았거든요. 거기도 낮이 짧아요 겨울에. 근데 만약에 거기도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진짜 3시부터 어둡기 시작해요. 되게 우울해. 그래서 나는 왜 백인 애들이 그렇게 햇빛만 나면 옷 다 벗고 그거 남자도 수영복만 입고 여자도 수영복만 입고 책 읽으면 햇빛 받는다 왜 이해가 돼. 너무 그게 없어요 그쪽 사는 지방 애들은. 맞아요. 박사님 말씀하신 거 맞아요. 스웨덴 사람들이 막 스웨덴 갔다 왔으면 너무 춥지 않았어? 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박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길어가지고 저는 말매에 있었거든요. 완전 남부에. 그래서 저번 1월에 갔다 왔을 때는 한국보다 따뜻했어요. 그래서 좋네. 제가 자켓을 막 풀어헤치고 다니니까 애들이 너 안 춥냐고.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다고. 우리나라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고. 아 그러냐고. 근데 북부는 정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춥다고. 눈도 저 키만큼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장난 아니래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 책에서 대사님이 한 가지 팁 알려준 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스웨덴 여행 가실 분도 있잖아요. 근데 처음 봤을 때 나이나 뭐 직업, 결혼 유무를 묻는 건 굉장히 실례고 한 가지 팁이 스몰 토크를 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날씨 얘기를 먼저 꺼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날씨가 막 자유자재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거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름에는 햇빛이 너무 귀하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다 풀어헤치고 나가서 진짜로? 햇빛 받는다고. 제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왔어요 여름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에 래시가드 입고 안 탈려 팔토시하고 그러지. 양상 그 모습 보고 충격받더라고요. 어떻게 햇빛 그 귀한 햇빛을 어떻게 막을 저럴 수 수가 있냐고. 있냐고. 그래서 그게 되게 저한테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어느 지역 갈지 보시고 온도 체크하셔서 옷 잘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연PD의 스웨덴 생활. 네. 이제 연PD님이 스웨덴에서 직접 느꼈던 얘기. 전 세계 1등 유튜버가 누구죠? 퓨디파인데 그 친구도 스웨덴 사람. 그치?
세계 최고의 지상낙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결론 멋있는데?